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오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어떤 업종과 또 종목을 주목해 봐야 할지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장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닥터스탁에서는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적어주시고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오늘의 주식닥터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께서 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방송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가 뜨면 링크를 누르시면 되고요. 들어갈 때 참여 코드가 필요합니다. 숫자 1004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도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들어오시면은 선물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고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이죠. 8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하고 싶은 분들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니까 8월 시장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 월요일의 주식닥터 이데일리온의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7월의 또 마지막 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물가가 점점 안정이 되면서 미국발 훈풍으로 오늘 월요일장 국내 증시도 나란히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 연속으로 그리고 코스닥은 2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요. 특히 코스닥은 오늘도 2% 굉장히 강한 탄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섹터, 많은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뭐 AI나 로봇, 철강, 그리고 또 개별주 가운데에서는 네이버 같은 종목들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2차 전지주들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 보이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12% 강세 보였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뿐 아니라 오늘은 또 LNF가 7.9% 강세 보이면서 계속해서 2차 전지주들의 수급이 이어지는 모습. 다만 또 일각에서는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7월의 마지막 장이 끝이 났어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좀 볼까요? 일단 7월 증시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막판에 좀 변동성이 네.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 맞아요. 2주간. 이제 조금씩 수급이 2, 3일 정도 좀 잡혀가는 흐름인 것 같은데 지수상에서는 그 지난주 2거래일 동안 강하게 빠졌었던 하락분을 다 되돌림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개별 종목군들이
빠진 폭이, 낙폭이 더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시일을 두고서 회복 국면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7월의 마지막 일이기 때문에 월봉상 마감일이어서 좀 중요하게 좀 흐름을 봤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좀 이슈가 있었죠. 네. HTS랑 맞아요. MTX가 이제 먹통이어서 호가창이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이 없어서 그런가라고 하기에는 또 일부 종목들은 또 호가창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줬었거든요. 보니까 한국거래소 쪽에 이제 IT 자회사죠. 코스콤의 오류로 인해서 오늘 한 15분 정도 이제 서비스 장애를 겪은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오늘 사실 근데 그도 그럴 게 오늘은 파생 상품 시장이 15분 일찍 이제 조기 개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파생 상품 이제 조기 그 시장 개장에 의해서 시스템 전산상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상 뭐 정확한 그런 이제 오류에 대한 설명은 조금 부재한 것 같고요. 투자자들이 사실상 이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개별 종목군들의 매매를 잘 못했었는데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또 시가 때 또 시초가 매매 하시는 분들도 맞아,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만큼의 또 기회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자들을 뭔가 납득시킬 만한 그런 해명이 좀 필요했는데 그런 해명이 없어서 조금 부족했고요. 보니까 거래소 관계자 쪽에서는 주식 호가창에 오류가 생겼을 뿐이고 매매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호가창 움직임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호가창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아쉬운 해명이지 않나. 네. 물론 이제 매도는 문제 없었겠지만 매매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답변이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파생 시장이 조기 개장한 이유 중 하나가 보통 이제 그 파생 상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초 자산 가격에 대한 발견에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파생 상품 시장이 우리 국내 시장과 동시 개장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장 전에 발생했었던 그런 변동이 선물 시장에서 조정을 주지 못한 채 주식시장 개장 초기에 좀 나타나게 되면서 변동성이 좀 높게 나타난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홍콩이나 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 같은 국가들은요. 파생 상품 시장을 조기 개장하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조금 더 이제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서 좀 15분 일찍 개장해서 주식시장 개장에 있어 변동성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늘 첫 시작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좀 오류를 겪은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대 정도 강세의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양 시장 모두 다 오늘 개별 종목군들은 반등세가 나오긴 했습니다. 시장에 있는 1,800여 종목 가량의 종목들이 수급이 일제히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이유에는 역시나 코스닥 상위 종목군들 있죠.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도 역시 지난 이제 금요일장에 이어서 반등세가 나왔고요. 특히나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대의 높은 또 급등세가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섹터들이 지난주에는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다시금 반등 주는 모습으로 갔을 때 여전히 2차 전지 섹터는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흐름들을 조금씩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차 전지주에 대한 포모 현상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하고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주 매매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저점 대비해서 높이 올라온 종목보다는 계속해서 2차 전지 배터리 쪽, 배터리 팩이나 배터리 모듈, 부품, 장비 이쪽 섹터군을 조금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보면은 업황에 대한 수혜 충분히 볼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 종목군들도 움직임도 많이 나왔지만 네이버 AI
관련주로 엮인 종목군들의 네. 강세도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8월 달 말쯤에 이 초거대 AI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네이버 주가 역시도 분기 최대 실적과 더불어서 하반기에 더 뜨거워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게 되면서 네이버가 오늘 좀 강세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에 대한 이제 파생되는 AI 관련 종목군들도 오늘 좀 일제히 강세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8월 달 장세에서는 큰 빅 이벤트는 좀 많이 부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각종 좀 경제 지표들도 여러 가지 또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번 주 이제 증시 자체는 데이터 의존적인 장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좀 조금 더 이제 중점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이슈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정도일 네. 것 같은데 만약에 8월달 증시가 조금 더 이제 과도하게 상승세가 나오게 된다면 계속해서 파월 연준 의장은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의 중심을 좀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들 주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8월장에 매매 대응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고용 지표 그리고 주 후반에 고용 보고서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2차 전지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또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좀 못 올랐던 종목들이라던가 이런 후발주자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나눠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이 업종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숫자 4개죠. 1004-1004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2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또 받아보시면 투자에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많이 참여하셔서 입장해 주시고 좋은 정보들 함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장에서 돋보였던 주목해볼 업종과 종목에 대한 추가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월장 이제 끝이 났고 내일부터 8월 시장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또 8월장에 대한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계속해서 변동성 좀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2차 전지주들은 조금은 8월 달에는 숨고르기가 이어질 것 같고 다른 좀 업종을 보는 게 어떨까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다른 좀 업종이나 섹터 어디를 좀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제가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섹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긴 한데 그래요?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가로서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 네, 그게 뭘까요? 바로 조선 섹터입니다. 네. 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이제 부각이 됐었고 그때 당시에는 수주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었던 시점이거든요. 그 들어왔었던 선박 수주를 이제 2년에 걸쳐서 만들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업황이 반영이 되고 실적 역시도 긍정적으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지금 모멘텀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실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적이 받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강세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업황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반영이 되고 주가상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조선 섹터가 유일하게 좀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섹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조선 섹터는 지금 시점에서도 일단은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업황 볼 때 뉴스 기사 검색해보면 지금 이제 조선주 섹터가 슈퍼사이클에 지금 진입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리포트나 뉴스 기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서 봐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들도 반대로 좀 있는 부분이 최근에 올라온 이제 조선 종목들의 이제 주가가 이전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올라왔었던 정고점 시기만큼 올라온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야지 진정한 저는 슈퍼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기관들이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해서 물량을 좀 개인들한테 넘기려고 지금 이런 이제 기사들을 내놓는 건가라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도 같이 함께 산재에 있어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조선 섹터 일단은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이제 하반기부터 또 본격적으로 실적이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의 이제 주가 움직임을 좀 봐드리고 싶은데요.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월봉상 움직임을 보시면은 월봉상 중장기 이평선 구간대까지 기술적으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120 월선 부근, 그러니까 9,000원대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가중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HSD 엔진이죠. HSD 엔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현재 월봉상 이전에 2011년도 전고점 구간대까지 거진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 또는 과거의 고가권 구간대를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시세가 정말 대시세로 이어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은 관심 있게 흐름은 좀 봐봐야 되는 업황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선주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또 꼽아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실적 기대감과 함께 꾸준하게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섹터인데 그중에서 또 삼성중공업 차트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8월 시장 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또 신경을 써야 할 이슈가 이 8월 달에 의무 보유 물량이 상당수 또 많이 해제가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또 CJCGV인데 CGV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8월 달에 나올 예정인 이 의무 보유 물량이 1억 주가 또 넘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CJCGV가 대규모 유상증자 이후에 다시 이제 유상증자 전 주가까지 이제 얼추 기술적인 반등은 다 나와준 상황이고요. 저가 네.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 의무 보유 물량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최대 주주들이 물량을 차익 실현을 이제 주가 올라갔을 때 과도하게 많이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시장에 교란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의무 보유 등록을 하고 물량을 조금씩 이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사실 CJCGV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진 바닥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의무 보유를 해제를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 물량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들도 수익이 많이 나야지 차익 실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의무 보유 이제 등록을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량이 다 풀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이 기업의 진짜 전망이 여전히 이제 악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면 세력들도 당연히 눈물을 머금고 손실을 보고서 손절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가 빠진 종목들이 이렇게 의무 보유 해제로 인해서 빠진다 하면은 모멘텀이 거진 지금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고가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에 대한 리스트업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지금 의무 보유 등록이 해제되는 기업들이 한 38개사에서 한 40개사 정도 된다고 하니까 내 종목이 지금 의무 보유 등록 해제 종목인가, 네. 해당 종목인가 하는 리스트업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가진 종목이 또 해당이 되는지 일단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염두에 두시면서 변동성에 잘 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돋보였던 섹터 중 하나가 바로 철강주입니다.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중국에서 철강 선물 가격이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또 인프라 투자 때문에 하반기에 수요가 많이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많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동국제강은 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철강주에 대한 분석도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철강 섹터는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싶은 게 일단은 네. 이 철강이라는 산업 자체가 뭐 자동차에도 쓰이죠, 그쵸. 건설 경계도 쓰이죠. 지금 조선주 올라가고 있잖아요. 선박에
하반기도 들어가는 게 철강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또 경기 민감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반도체 업황도 바닥 찍고 반등 중이잖아요. 그럼 네. 전자기기에도 결국에는 이런 금속물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업황의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철강주가 강세 움직임이 띈 게 중국 경기 역시도 바닥을 찍고 이제 올 하반기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나왔었거든요. 중국에서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중국 경기가 크게 살아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어서 우리나라와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지수상에 또 커플링 되는 모습들이 또 많이 관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상반기 동안 중국 증시가 크게 치고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리오프닝도 이제 작년 하반기, 그것도 12월 달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경기에 대한 반영들이 다른 이제 국가들보다 리오프닝을 일찍 시작한 국가들보다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선반영이 된다면 올해 하반기 내지는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중국 경기가 되살아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충분히 이 경기 부양책의 반사의 효과를 철강 섹터가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견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철강 섹터 중에서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가 오늘 이제 동국제강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세아제강을 저는 좀 봤었거든요. 네.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제표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재무제표 보시면 대부분의 철강 섹터들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좀 빠진 모습들이 좀 많이 관측이 됐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찾아본 결과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팬데믹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오히려 안정적으로 지금 탄탄하게 가고 있는 게 세아제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기업의 유보율 역시도 압도적으로 또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 건전도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흐름 봤을 때 현재 주봉상 보시면은 우상향 추세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추세선이 지금 3년 정도 이어져 오는 데다가 또한 실적 역시 받쳐주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 추세선을 만약에 이탈한다 한다면은 역시 업황이 안 좋았을 때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업황이 또 살아나려고 하는 시기라 추세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꾸준한 우상향 추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전 2022년도 구간까지의 시세, 좀 추가 시세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철강주들 계속해서 또 관심 가져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이 철강 섹터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는 중국의 경기 부양 이슈이기 때문에 중국 쪽 이야기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주목해볼 만한 종목 세아제강 앞으로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도 점검해 볼 만한 업종 그리고 이슈들 체크를 해봤고요. 바로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이제 개장 때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전문가님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제 8월이 시작이잖아요. 네. 바로 내일. 그렇기 때문에 8월 장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7월 달 장 동안에 빠져있는 내 종목군들 8월 달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대응을 해나가셔야 다가오는 이제 9월, 10월 달 장세에서 잘 빠져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장세 주쌤과 같이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이번 주 수요일 제가 장중에 같이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 전략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하니까요. 톡방에 넘어오시면 계속해서 온라인 방송 안내도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달엔 또 어떤 순환매를 좀 노려보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신청은 열려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9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포스코 DX, 매수가가 42,000원에 비중이 50%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포스코 DX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이틀 연속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에는 8% 반등했고 오늘은 또 12% 정도 굉장히 또 많이 하락을 했던 만큼 반발 매수도 강하게 좀 들어왔던 상황인데 다만 오늘 종가가 34,750원이시고요. 매수를 또 굉장히 또 높게 하신 것 같긴 합니다. 비중도 크시고. 자, 포스코 DX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네, 포스코 DX가 원래 포스코 ICT였죠. 네. 사명이 변경된 기업인데 제가 이데일리 TV에서 2, 3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포스코 DX를 먼저 선제적으로 공략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었는데 그때 들어가셨으면 수익 많이 보셨을 텐데 네. 하필 또 최고점에서 막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셔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특히나 이 지금 42,000원 구간대가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제일 지금 높게 올라가는 구간대에서 따라잡으신 것 같아요. 전형적인 이 포모 현상에 우리 시청자분이 좀 내동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가가 강세 움직임이 나오다가 윗꼬리가 단 유성형 캔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세력들의 차익 실현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들이 파는 구간에서는 같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게 어쩌면 더 매매하실 때 안정적인 매매를 끌고 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통 이렇게 기술적인 유성형 캔들 내지는 위아래 꼬리를 단 도지 캔들이라든지 팽이형 캔들 이런 캔들이 고가권에 떴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비중 축소나 매도 관점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비중이 50%라서 손절을 쉽게 지금 하거나 비중 축소를 쉽게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매매 비중 실으실 때는 가급적이면 저가권, 낙폭 가대주들 중에서 저가권에서 업황이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하실 때 비중 투자를 하시고요. 현 시점에서는 포스코 DX를 매매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5% 이상 싣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기술적인 반등 구간 나와주고 있는데 내일 구간에서 적어도 이번 주 구간에서 38,000원 이상 올라가는지 흐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8,0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금 이제 본전 구간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본전 구간대 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셔서 나머지 잔량 흐름 추가적으로 익절해 나가시고요. 나머지 그 물량분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거래일 정도의 반등세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일 지금 위험한 구간이 31,000원대 구간이긴 하거든요. 다시금 주가가 흐름이 꺾이면서 31,000원대 구간 이탈한다 하면은 꼭 필히 3분의 1이라도 비중 축소하시면서 종목 흐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8,000원 회복 여부를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비중도 크기 때문에 비중 조절 잘 해가시면서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23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이고요. 매수가가 24,000원에 비중 30%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오늘 이제 AI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6% 강세를 보이면서 22,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현재 매수가가 24,000원대면은 앞서서 한 2, 3월 달에 매수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이번 달 고점을 좀 찍었을 때, 단기 고점을 찍었을 때 그 둘 중에 하나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다시 좀 더 회복이 나와야 좀 안심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AI주인데 좀 더 상승 가능할까요? 네, 이 종목이 대표적인 또 AI 관련주 중 하나로서 셀바스 AI와 함께 1, 2월 달에 좀 정말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오픈에지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AI 열풍이 정말 단순 테마성으로 끝날 뻔하기도 했던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어 나가는 것을 보고 이 AI 열풍을 단순 열풍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는 산업으로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냐 산업이냐라고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이 이 흐름이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냐라는 여부인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한번 상승세가 나와주고 나서 그냥 그대로 다시 이제 올라갔었던 상승분 다 되돌림해주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금 텀을 두고 봤을 때 추세가 다시 원래 이전 주가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AI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좀 보고서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메가 트렌드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일단 주가 움직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그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인 HBM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쪽에서도 현재 개발 중이기 때문에 AI 쪽에서도 반도체 쪽 수혜도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지금 상승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다행히 지금 구간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본전권 구간대까지 가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과거에 이제 고점 부근에서 매수했다고 치면은 비중이 조금 높으신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한 10%에서 15% 선 정도로, 그러니까 반으로 좀 줄이시고서 가져가는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는 2만 원에서 19,500원대 크게 빠지지 않으면 일단 상방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 이탈하는지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시고요. 현재 시점에서 주가 반등세 올라오면은 본전권에서 이제 익절 구간까지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움직임 보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비중에 대한 조절 부분만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인데요. QR코드 또는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전문가님, 요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어떤 선물인지 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데일리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많은 종목분들 공략 도와드리고 있고 최근에 제가 또 다시 수익률 이제 정리를 엑셀표로 계속 체크를 해나가고 있는데 네. 제가 4월 달에 또 드렸었던 종목군들, 4월에서 이제 6월 달 사이에 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8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도 쏙쏙들이 나와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지금 시기에 또 맞는 종목군들 잘 공략하시면 다가오는 또 9월, 10월 달 하반기 랠리장에서 또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또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좋겠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종목군들, 또 주쌤이 공략해드리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기업 어떻게 보면 리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쌤의 이 리포트 자료를 제가 처방전처럼 네. 정리를 했거든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도 알기 쉽게 제가 기업에 대한 정리 잘 해놨으니까요. 톡방에 넘어오시면 이 관련 자료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닥터스탁에서는 주쌤이 종목 처방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선정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처방전 받으셔서 좋은 종목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중간중간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셔서 11004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 덴티스 매수가가 14,121원에 비중 15%입니다. 매수 후에 계속 떨어지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자,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좀 상반기에 이런 치아, 치과 치료,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고,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초반에 또 중국에서 어떤 프리미엄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 이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오늘 12,3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또 주가 전망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내지는 뭐 그 치료제, 백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약품 쪽이잖아요. 의약품 쪽. 그리고 치아, 그러니까 직접 사람한테 닿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견해를 가진 전문가이기도 하거든요.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임플란트 제품들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과거에 이제 오스트 임플란트가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이제 크게 나왔었는데 그 뒤를 지금 덴티스가 좀 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굉장히 유통 경로망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중국 쪽은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장 저는 잘만 공략한다면은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실적들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덴티스뿐만 아니라 보통 의료기기 관련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장비를 판매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덴티스가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관련 뉴스 기사 통해서 주가 상승세가 한번 강하게 나오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흐름이 꺾이진 않았거든요. 이제 막 또 긍정적인 이제 중국 쪽에 대규모 공장 증설한다 이런 이제 소식들 나와주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들도 수출 판매한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더 흐름을 관망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단기 추세에 크게 지금 하방으로 빠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주가가 빠진 분에 대해서는 이 종목이 아마 개별적으로 이렇게 관련 이슈가 이 기업에 대한 이슈 호재였잖아요. 호재로 인해서 올랐지만 시장 분위기 자체가 개별주들이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좀 빠지는 분위기여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되돌림이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잡아드린 저지선 구간이 11,500원 구간인데 이 구간이 지금 의미가 있는 이제 지지대 구간이거든요. 네, 보면은 추세가 딛고서 지금 반등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 더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은 본전권 부근까지는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구간에서의 또 추가적인 흐름을 보면서 다시금 또 수익 전환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11,500원 구간대 하단으로의 이탈 여부 보시면서 다시 이제 본전권 구간 오면 그때 다시 닥터스탁 통해서 종목 질문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움직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티스 같은 경우에도 추세에 무너지지 않았고요. 이 지지 라인이 11,500원 지켜주는지 여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매수가까지 회복을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 코세스 15,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코세스 오늘 종가 12,7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로 한참 이제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랐을 때 16,000원 이상까지 갔다가 다시 12,000원 초반대까지 좀 내려오는 상황이고 비중도 좀 크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뿐 아니라 또 2차 전지 장비 쪽으로도 엮인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 저는 비중만 조절 잘 하신 다음에 쭉 들고 가시는 거는 아직까지는 무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딱 업황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장비 쪽이긴 한데 모든 지금 산업에 지금 다 쓰이거든요.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에 들어가는 지금 레이저 응용 장비를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업황 수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이고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부분만 나중에 뭐 본전권 올라오거나 하면은 그때 다시 좀 비중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14,500원에서 14,800원 사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약간 조금 손실 감내하시고 비중을 좀 조금씩 축소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비중은 한 20%대에서 정고점 구간대죠. 16,500원대 구간이 지금 강하게 매물대 저항이 있는데 이 구간 돌파하게 되면 어차피 수익 전환되면서 쭉쭉쭉 대시세 한번 또 낼 가능성도 높거든요. 근데 대시세를 낸다라고 제가 확정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좀 업황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제가 말씀드린 매물대 부근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시세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더 염두를 하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이 아직까지는 불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업황과 전망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만 잘 해주시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822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토니모리입니다. 매수가가 5,030원에 비중 40%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연달아서 비중이 좀 크신 분들의 문자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토니모리가 오늘 종가 4,41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흐름이 부진했던 화장품주였는데 올해 초에 이제 상반기에 화장품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토니모리도 굉장히 또 반등세가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6,430원까지 6월 말에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쭉 빠지면서 다시 4,000원대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토니모리가 많이 반등을 해서 좀 이제 좀 괜찮아질까 싶었는데 여기에서 좀 어떻게 흐름을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근데 토니모리가 그동안 적자를 좀 냈었던 기업이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재무적으로 보니까 2020년도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한 250억대에서 지금 마이너스 73억 원까지 많이 지금 적자폭이 줄었고요. 매출 실적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지금 1분기부터 시작해서 매출 실적이 흑자 전환으로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중소형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화장품을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경기가 이번 이제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라고 가정한다면 충분히 화장품 섹터도 긍정적인 움직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볼 수 있는 광군제 시점으로 보통 화장품 섹터들은 반등세가 또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부터 이제 추세 전환 구간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비중 40%이신 거 보니까 계속 이제 물타기까지 하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신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단가는 낮추시지 마시고 최근에 7월 달에 이제 하락 부분은 수많은 개별 종목들이 이제 비슷하게 하락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가 되돌림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원래 그 가격대인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5,000원 구간대까지는 주가가 회복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비중은 제가 봤을 때 한 10%에서 15% 선으로 화장품 관련 섹터 가져가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만 좀 고려하시고 5,000원 선 넘어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지금 중국 경기 따라간다고 가정하면 7,000원 선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7,000원 선이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닌 게 2022년도 전고점 구간대 부근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까지 주가 회복세 나오는 거 좀 보면서 추가적인 차익 실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정권 부근에서의 비중 조절만 좀 잘 해나가시면서 입절 전환 시켜 나가시라고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니모리 또 보유하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중 조절 잘 해주시고 또 7,000원까지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또 확인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978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나래 나노텍이고요. 9,200원에 10% 매도 시점 알고 싶어요. 상담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래 나노텍 오늘 8,33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OLED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좀 설비 투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4, 5, 6월 달 들어서는 조정이 좀 나온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9,000원 이상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매도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나래 나노텍이 굉장히 끼는 많은 종목인 것 같아요. 모멘텀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보니까 그 리튬이온 배터리 코팅 건조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또 삼성의 전고체 마더 팩토리 관련해서 설비 개발 공급 이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OLED 쪽 이제 관련해서 설비 만들 때도 이 기업의 이 관련 장비들이 또 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이 배터리 쪽 관련 이슈와 함께 디스플레이 쪽 이슈가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재무적인 부분도 보니까 매출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적자가 없이 그냥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그냥 매출 실적 내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이제 주가 움직임 보면 나래 나노텍 자체가 신규 상장한 지
뭐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한 2022년도에 이제 상장을 해서 지금 2년 차에 들어간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쳤을 때 과거에 첫 상장했을 때 최고가가 17,300원 구간 찍어주고 나서 지금 계속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를 정말 제대로 지금 분출이 된 적이 없었다라고 본다면은 충분히 반등 모멘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가 계속 저점을 올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띄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반기까지 조금 더 추가적인 움직임 노려본다면 11,500원 구간대까지는 주가가 회복세가 나올 수 있어서 종목 잘만 끌고 가신다면은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기보다는 현재 비중에서 현재 평단가에서 가져가시면서 11,500원까지 수익 전환 시키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나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1,500원 정도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와도 관련성이 있고 또 네. 자율주행차와도 관련성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아남전자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네. 또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강연에서도 제가 정말 중요한 섹터들 많이 찝어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섹터 중 하나가 자율주행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네. 이 산업이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AI를 또 세부적으로 봤을 때 로봇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자율주행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섹터는 계속해서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미래 산업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남전자는 이제 하만이라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죠. 스피커 전장 사업을 영위하는 이 하만과 자동차용 오디오 쪽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만 쪽에 관련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삼성전자 쪽에서 2016년도에 이 하만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이 미래 먹거리인 전장 산업에 계속해서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CES 쪽에서도 자율주행 솔루션을 또 선보이면서 글로벌적으로도 주목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또한 하만과 공동 개발한 ADAS라고 하는 첨단 운전자 자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자율주행할 때 그 전방 카메라 시스템을 적용해서 차량 이탈 경고라든지 전방 충돌 경고, 보행자 감지 이런 것들을 이제 향후에 적용될 미국의 신차 평가 프로그램 기준들을 이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 프로그램을 같이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최근엔 또 관련 이슈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에서 자율주행 통신 기술 관련 규칙 제정을 서둘러 달라라고서 주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관련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남전자가 우회적으로 이 하만의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 상승분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 쪽에서는 2025년도 완전 자율주행을 지금 염두에 두고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구현된다라는 가정 하에 지금 현재 자율주행 수준이 지금 레벨 3, 레벨 4거든요. 레벨 5 수준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다라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남전자의 실적을 보시면 이전에도 이제 하만 관련주로 엮이면서 그전에는 약간 테마성으로 올랐었는데 이제는 실적까지도 반영이 됩니다. 매출액이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2022년도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정도 가량의 매출 실적을 내기도 했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2, 3배 정도의 영업이익 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흐름을 체크해 보면요. 현재 구간에서 7월 달부터 조금씩 이제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정고점 부근
여기까지만 올라오더라도 한 2,300원 구간대에 충분히 도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이제 기준으로 해서 2,300원 올라오는지 보면서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 도와드릴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기 지지 구간대인 1,900원 선 구간 기점으로 해서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또 삼성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인 안암전자였습니다. 목표가 2,300원, 손절가는 1,900원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또 앞서 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8월달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